오늘은 주제가 한번 정해봤어요. 그래서 외도에 관련되는 원인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배우자의 외도가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늘 얘기하죠. 관계 중독이 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관계 중독이 원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이 원인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전문가 아시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상담사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외도의 원인은 사랑 문제, 섹스 문제, 부부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원인은 아니에요. 외도의 원인 아니에요. 사랑에 문제가 생겼다 해서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난다? 뭐가 좀 이상하죠? 섹스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다른 여자 만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 부부가 오늘 좀 싸우고 부부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 문제다, 섹스 문제다, 부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외도를 했다 쳐요. 그게 원인이어서 외도를 했다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할래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할래요? 사랑 문제 생기면 외도해라. 섹스 문제 생기면 외도해라. 부부 문제 생기면 외도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문제, 그 다음에 부부 문제 또는 섹스 문제가 외도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관계 중독이 뭔지, 외상 트라우마가 뭔지, 그리고 외도가 무엇인지를 본질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현실이죠. 그런데 이는 외도의 심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만 무조건 옳다라고 확신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냥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외도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외도의 원인이 똑같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 문제, 섹스 문제, 부부 문제 이런 것들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외도를 정당화시켜주는 건지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결국은 전 세계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있는 그 누구도 전문가든 상담사들도 외도 심리를 몰라요.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100%를 아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제가 이 오랜 시간 동안을 오다 보니까 외도를 저도 한때는 사랑 문제다, 섹스 문제다, 부부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서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온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그런데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외도가 관계 중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배우자에게는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하는구나. 그럼 관계 중독이 뭐고 외상 트라우마가 뭔지 그게 왜 발생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계속 찾아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그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인을 아는 전문가들조차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부부 문제다, 섹스 문제다, 그 다음에 사랑 문제다 널렸잖아요. 지금 엄청 널렸어요. 모든 영상 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전문가들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더 모르는 거예요. 말은 화려해요. 지식이 많으니까. 상담이 됐던 심리가 됐던 마음이 됐던 뭐 경전이 됐던 뭐가 됐던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본질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외도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면 과연 외도에 관련되는 게 해결이 될까요? 외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과연 관계 중독이 됐던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가 돼.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치료를 합니까? 치료의 방법도 알 수가 없는 게 원인을 모르면 무조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원인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치료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심리가 어떻게 작용될지 외도의 심리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담 오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이따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드리는 내용, 외도의 원인에 관련된 설명은 제가 마저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원인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해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무엇인가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인을 모르니까 더욱 심각해지는 거예요. 점점 심각해지고 결국은 스스로를 불행한 인생으로 나락으로 자기를 떨어뜨리게 만든다는 것쯤은 여러분들도 최소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늘 거기 가보면 그 외도 테라피에 관련되어 있는 다음 카페를 가보시면 제가 신신당부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치료하기 전에는 어떤 것도 하지 마. 차라리 하지 마. 그냥 아픈 채로 계시라고. 치료하기 전까지는. 왜? 어떤 거를 하더라도 무조건 악화만 시켜요. 악화만 돼요, 그냥요. 그러면서 궁극에는 내 스스로가 불행한 인생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그 인생으로 나를 떨어뜨려버려요. 내 스스로가. 왜? 거기를 가야 타인들을 공격을 하고 타인을 쓰레기 만들면서 내가 편안함을 누리는 그런 곳이거든요. 내가 악마가 되어야 편안해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를 스스로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원인을 몰라서 그래요.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모르는 채 계속 해결을 하려고 들고 있으니까 점점 더 무너져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외도의 원인은 배우자의 관계 중독이 원인입니다. 이 관계 중독이라는 건 바로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반응 또는 관심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도한 배우자가 그 사람이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한 거예요. 관계 중독이. 그래서 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대에 의해서 나에게 급성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발생한 거예요.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지금요. 자, 그래서 이 원인은 일단은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관계 중독이 원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관계 중독이라는 건 배우자가 자기가 좋아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이 관계 중독이라는 건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그 사람이 원해서 발생한 게 아니에요. 상간녀의 반응에 의해서 남편의 외도가 발생을 한 남편의 그 관계 중독이 급성으로 발생한 거, 갑자기 발생한 거예요. 잘 살아오다가. 그리고 상간남의 관심이 잘 살아왔던 아내를 어느 날 갑자기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을 유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성 중증 심리장애인데 관계 중독에 있는 그 배우자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생긴 거예요. 즉 피해자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 외도일 때 남편, 아내 외도일 때 아내,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거는. 근데 이게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 난리가,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똑같아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과연 이거를 우리가 해갈 것이냐라는 게, 문제는 급성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인데 이 배우자가 누구에게?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멀쩡한 그 남편과 아내에게 뭐를? 외상 트라우마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외상 트라우마. 이것도 갑자기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외상 트라우마는 매우 강력한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치료가 되지 않으면 평생을 가요. 점점 커지면서 평생을 가요. 마찬가지로 관계 중독인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된 건 아니지만 한 번 발생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배우자가 외상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는 거 몰라요. 피하는 게 상책이거든요. 그리고 배우자만 괜찮아지면 난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 자, 남편이, 아내가, 그 관계 중독인 사람은 내가 외상 트라우마에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못 느껴져요. 내가 힘들어하면 그때 조금 하면서 피하려고 드는 사람, 어떻게든 그거를 무마시키려고 드는 거,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배우자에게? 외도한 사람한테? 아니 주변 사람한테 뭘 하는데 뭘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는 점점 커져요.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외상 트라우마를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한 마찬가지예요. 급성심리장애라고 그랬죠. 급성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은 남편에게
분노장애, 그 인식장애입니다. 분노장애하고 중독증인데 중독증은 표현장애하고 의식장애가 결합된 거예요. 이 관련되는 두 개가 동시에 발생된 거고 아내가 외도를 했어. 그때 아내는 급성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인데 그게 히스테리, 감정장애거든요. 거기에 중독증인 표현장애와 의식장애가 함께 발생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배우자가 됐던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배우자가 됐던 그 다음에 선생같이 전문가가 됐던 뭐 누가 됐던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이런 거 같아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다 스트레스 상처를 인식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관계중독인 사람들은 남자의 남편의 관계중독인 사람은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데 그리고 여자에 관련되는 관계중독은 아내인 경우죠. 그 아내인 외도를 하고 있는 아내인 경우는 히스테리가 있는데 거기에 스트레스 상처가 유입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건지. 아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럴 줄 알았지. 아니에요. 이미 생각의 장애가 발생했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하려고 자꾸 해요. 그래서 점점 더 악화되고 불행의 인생으로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인을 모르면 해결에 치료에 어떤 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게 원인을 모른 채 하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회복하고 행복하고자 할 만약에 내가 뭔가를 회복을 해서 행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외상 트라우마부터 먼저 치료를 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관계 중독을 어떻게 치료할까? 치료하게 해줄까? 왜? 상대편이니까. 그래서 관계 중독의 치료를 그때 가서 나 치료하고 난 다음에 내 외상 트라우마부터 치료하고 난 다음에 관계 중독의 치료를 해도 생각을 해도 치료해 주려고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때 생각을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이거 외에 어떠한 것도 점점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내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으면 배우자의 관계 중독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외도예요. 외도의 원인은 외도를 한 배우자가 그렇게 하고자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상대에 의해 가지고 관계 중독이 만들어졌는데 본인한테 관계 중독이 만들어졌다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본인이 모른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